안녕하세요. 전명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제목을 제가 디파이와 NFT 무엇이 올까라고 잡아서 혹시 다음번 메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약간의 기대감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이제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아니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이게 이제 그런 메타들이 사실은 큰 흐름 안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3년, 5년 이런 큰 흐름 안에서 뭐 짧게는 6개월 아니면 1년 뭐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뭐 이렇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좀 큰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그게 오히려 좀 시장을 크게 보고 장기적으로 여기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중간중간에 이제 이벤트성으로 아니면 잠깐 반짝했다 뭐 사라진 이런 이슈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뭐 그것대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산업이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떻게 가나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넣고 계시면 그런 작은 흐름에 대응하신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 잠깐 좀 소개를 드리면 저는 프로토콘이라는 차세대 메인넷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서 2022년 그러니까 올 여름에 메인넷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실산업에 쓸 수 있는 메인넷을 만들자. 그래서 속도도 한 5000 TPS 나오고요. 예, PBFT 기반의 탈중앙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메인넷에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게 너무 어렵고 비싸고 변동성도 크고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더리움과는 좀 다른 구조의 그 구조를 만들어서 훨씬 더 빠르고 그리고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리가 할 수 있는 뭐 모든 기능들을 다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그 블록체인 마블스 행사가 있어요. 그때 저희가 마인크래프트에 결합한 블록체인 기술을 데모를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다음 주 행사에 와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일단 좀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좀 꼭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하고 그냥 강조를 드리는데요. 하나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고요. 하나는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화 된다는 것만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 이제 디지털화에서 가치를 보증하고 원본을 증명하고 이럴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게 뭐 지금의 이런 현상과 뭐 이런 자리도 만들어낸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 경제가 계속 이제 글로벌화 되어 왔지만 사실은 다 이제 근대 사회에서 우리 이 세계는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다 이렇게 구획되어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경제도 이제 사실은 국가 단위로 운영이 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경제 자체가 글로벌화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 뭐 텔레gram 뭐 무슨 커뮤니티에 들어있든지 이러면 이게 사실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 세계에 그러니까 뭐 나이제리아에 있는 사람과 뭐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이런 환경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디지털라이제이션과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같이 간다. 요 큰 흐름에서 이걸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산업의 역사를 좀 보자면 일단 암호화폐가 이제 2009년에 처음 등장을 했죠. 그리고 디파이라는 것이 2017년에 컨셉들이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2020년 여름에 이게 산업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불장을 만들어냈던 게 사실 이제 디파이가 이제 뒤에 배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FT가 이것도 역시 2017년에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2012년, 13년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작동해서 뭔가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게 2017년에 그 크립토키티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동안 잠잠하다가 뭐 엔진이니 뭐 샌드박스니 뭐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기반을 닦으면서 그게 2017년 봄에 NFT라는 산업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이 한 3년 정도 이제
그러니까 뭔가 컨셉이 나오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그리고 한 3년 후에 이제 산업화되는 뭐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이 그 전까지 400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 아래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1,000만 원 선에서 좀 뭐 이렇게 지속하다가 8천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5천만 원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배경에 사실은 이런 이제 블록체인 내과 관련된 산업들이 지금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파이와 NFT 이제 큰 두 축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 산업이 근거 없다는 얘기는 정말 잘못된 이야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디파이 NFT 다음에 뭐가 나올 거냐가 이제 지금 이제 굉장히 큰 관심사이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좀 저는 여기 좀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라고 봐요. 하나는 암호화폐 그리고 암호화폐 기반한 디파이는 온체인 데이터예요. 예, 이거는 이제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를 거의 활용하지 않는 블록체인 내부 데이터만 가지고 만들어진 산업이고요. 디파이까지는 거의 온전히 블록체인 산업 내에서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중요한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 외부의 사람들은 사실 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디파이도 사실은 적어도 이더리움을 거래소 사서 자기 지갑으로 빼서 그걸로 수수료를 설정해서 코인을 전송할 수 있는 자기 지갑에서 코인을 전송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어야 여기에 참여가 가능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NFT에서 이제 약간 이제 이게 이제 한 단계 넘어서는데요. 그거는 온체인 데이터와 오프체인 데이터. 그러니까 NFT,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NFT의 정보. 그러니까 주로 해시값이죠. 해시값과 뭐 URL과 이런 것과 그다음에 오프라인에 그러니까 블록체인 밖에 있는 NFT 데이터 원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진 한 장이 20메가다. 뭐 아니면 뭐 100메가짜리도 있는데 그거를 블록체인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서버에 담던지 아니면 IFS를 쓰든지 뭐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블록체인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가 같이 존재하게 되는 이게 이제 산업적인 경계선이고 블록체인 입장에서 보면은 블록체인 영역이 블록체인 외부까지 확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NFT와 관련해서 이제 아무도 무시할 수 없고 심지어 나이키 한국 사장인가요? 한국 사장이 NFT 전문가가 임명이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암호화폐 산업이 먼저 발전했나라고 좀 보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내부 데이터예요. 온체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단지 블록체인 네트워크만 요거만 잘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다루기 가장 쉬운 아주 가벼운 데이터죠. 문자열 50몇 자 뭐와 그다음에 숫자만 다루면 되니까 데이터도 작고 블록체인 내부 데이터니까 이변조 가능성도 적고 블록체인이 다루기 가장 쉬운 데이터였죠.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그러니까 시스템이 작동하려면 암호화폐가 필요하니까 그게 이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게 이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바라보고 참여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산업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디파이까지 오게 된 거죠. 암호화폐만을 가지고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 그래서 이게 이제 먼저 돌아보면 뭐 저도 이제 뭐 이걸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이제 쭉 이제 고찰해 보면서 느끼는 건데 돌아보면 암호화폐 산업이 먼저 발전한 게 되게 당연하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뭐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NFT는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한 번에 점프가 일어난다고 보고요. 이게 단순히 미술품이나 아트나 뭐 게임 아이템을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기는 이런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으로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론. 로서 NFT이고 그래서 사실은 블록체인이 블록체인 바깥의 데이터들을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는 게 NFT다. 거기에 이제 좀 먼저 시장이 만들어지는 게 미술 시장이고 게임 시장이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NFT는 암호화폐보다 훨씬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일단 NFT가 작동하려면 블록체인 이외의 다른 장치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라든지 뭐 저희 뭐 나온 이제 저희가 만들 뭐 프로토콘이라든지 이런 메인넷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본 데이터를 관련한 별도 서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프체인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NFT의 권리는 사실은 거기는 디지털 정보밖에 없기 때문에 이 NFT가 진짜 어떤 권리를 담고 있냐는 NFT 자체로 기술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NFT 밖에 법적인 권한, 그러니까 법적인 어떤 정의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 NFT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정리된 게 없잖아요.
디지털 데이터와 관련된 것들만 조금 정리가 되어 있지 NFT는 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법적 정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정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현재 NFT는 되게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 사진을 도용해서 NFT를 발행했네, 아니면 뭐 원숭이를 누군가 또 뭐 발행된 거를 뭐 또 발행가지고 팔았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은 요거는 기술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보완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 요거를 보완하는 거는 결국엔 법적인 장치들이 저작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아직 안 돼 있으니까 산업이, 그리고 초기니까 혼란스럽고 범죄 행위가 나타나기 되게 쉬운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NFT가 이제 저희도 이제 그 게임 관련된 작업을 지금 하면서 이제 NFT를 들여다보는데 ERC7일에 들어있는 요 NFT 정보가 굉장히 협소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NFT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훨씬 더 많은데 아주 적은 데이터들만, 아주 적은 유형의 권리들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굉장히 많은 발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NFT 표준에 대한 산업계의 어떤 새로운 컨센서스,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높은 수수료와 비싼 비용으로는 결국엔 높은 트랜잭션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시 NFT가 저변으로 이제 확산되기에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 앞에서 이게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영역들이 어떤가를 좀 제가 정리해봤어요. 그러면 보면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부터 이제 쭉 넘어오죠.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에서 뭐 실물 예술 작품, 뭐 인화된 사진, 예, 그러니까 디지털 사진이 아니라 인화된 사진, 아날로그 음악, 공공문서, 증명서, 계약서, 뭐 소유권, 증권, 뭐 원산지 정보, 뭐 생체 정보,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아날로그 데이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디지털로 한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이 다 디지털로 바뀌고 그 후에야 이거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1차적으로는 디지털라이제이션,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라이제이션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직 시장이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NFT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외부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론을 통해서 블록체인에 담기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아직은 사실은 뭐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이야기로 돌아가서 NFT 뒤에 뭐가 올 거냐라고 보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장애 요소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디지털 원본이라는 개념이 법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다음에 권리도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고 기술적으로도 여전히 그러니까 사용하기 어렵고 초기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개선해야 되는 것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고 블록체인 비용 역시 문제고, 예, 그래서 이제 선결 조건으로는 아날로그 데이터의 디지털 전환 방법론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증명서를 이걸 PDF로 스캔해서 PDF를 인정할 거냐, 아니면 애초부터 디지털로 발행한 문서를 인정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정의 안 돼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데이터는 법적 권한이 충분히 정의가 돼야 되고, 이제 기술이 좀 더 발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용료도 이제 합리적인 수준이 되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이후에 지금 이제 논의되는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빨리 다가갈까를 좀 제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일단 STO, CBDC, DID, 뭐 NFT파이, 게임파이, 뭐 다오, 웹3, 뭐 메타버스 이런 게 이제 현재 이야기되는 그러니까 핵심 주제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 그러니까 뭐 STO나 CBDC나 DID,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 난이도 상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얘네들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STO는 법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기술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법적 제한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CBDC는 기술적 난이도는 상이거나 중이거나 이런데 이거 역시 이제 법적으로 정의가 돼야 되고, DID도 기술적으로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됐는데 여전히 이제 법적으로 이거를 실제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다오 이런 것도 법적 제한은 사실 이쪽은 없지만, 적어도 지금은 없지만 기술적 난이도는 상당히 남아있는, 현실 적용도 굉장히 어려운, 그렇게 보면은 NFT 파이와 게임 쪽이 그래도 좀 자유롭게 뭔가 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게임으로 저희가 데모를 하는 게 사실 이런 흐름을 보고 게임이
일단 뭐 데이터를 다루는데 법적 제한이 없잖아요, 게임은.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트렌드도 역시 게임 쪽이 이제 가장 뭐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고요. 예. 메타버스는 기술도 어렵고 뭐 현실 적용도 어렵고 사실 아직 갈 길이 좀 멀죠. 예.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미래는 정해져 있고 어떻게 갈지는 정해져 있고, 근데 이제 아직 기술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큰 트렌드를 읽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예, 그럼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